다시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KBS는 여론조사에서 평균 3%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 가운데 제주도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해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연속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박원철 선거대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제주도당 제1호 공약이 보니까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무엇이 완성입니까?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저항적 도지사 아니면 행정 효율성만 강조했지 사실은 행정의 책임성이나 대응성이나 접근성은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제주형 자치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읍면동 자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종전에 어떤 사개시군을 부활하자는 분도 계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동의안도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백가쟁명의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주형 자치 모델 완성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 이양을 받아보자.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서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계층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뭐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포괄적 권한을 이양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제도를 하나 바꾸려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동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실험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진정한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이 무엇인가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해 초에 민주당이 장악한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어쨌든 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굳이 고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좀 전에 리포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시 우리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나 의식 수준을 조사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안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안을 강창일 의원을 통해서 지금 대표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을 우선 시행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주형 자치 모델, 분권 모델 완성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는 지금 대통령이 지역 공약, 대통령이 100대 과제 안에 포함된 소위 얘기하는 제주형 자치 모델을 만들어보자. 도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보자. 예, 상당히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아니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형태라든지 아니면 계층 구조라든지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주형 자치 모델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3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중앙당 공약으로도 내걸려 있죠. 진실규명과 실질적 배보상을 약속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허지영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엄지척 사건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이후에 어쨌든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오해와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도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리포트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히 행사 규모가 축소되어지면서 4월 2일 미리 4.3 영령들께 참배를 하고 거기에서 4.3 해결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돌아오는 와중에 오늘 뭐 여러 가지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아닌가 그렇게 봐가지고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 어쨌든 해야 되는 사안 아닐까요? 그 어쨌든 4.3을 자꾸 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굳이 어쨌든 뭐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있었던 일, 4.3 특별법 개정인데 무산 책임을 놓고 좀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결국 고발까지 이어졌는데 이 고발에 대한 민주당, 도당 입장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 4.3 특별법과 관련돼서 4.3 특별법이 저희 김대중 정부 시절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3년에 정부안으로 진상보고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주도민들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4.3 특별법 지금 배보상안이 포함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어떤 사상 배보상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오영훈 의원 대표 안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만큼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좀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좀 전에 보다 더더욱더 무슨 얘기를 주셨냐면 대통령께서 너무 오래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본인 임기 내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셨고. 좋습니다. 좀 전에 고전에 요거 말씀드리면요. 심재철 원내대표 말씀만 주셨지 사실은 심상정 원내대표라든지 저희 그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하셨던 얘기들은 일관성 있게 저희는 4.3 특별법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들은 아마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보수 야당의 비협조도 있지만 결국 정부가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짧게 해주시죠. 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으로 여야 합의만 하면 그 즉각 처리하겠다, 즉각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부수적으로 재정이 요 정도인데 요렇다 이것들은 저는 논의는 조금 더 진행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철 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